네, 이렇게 미 대선의 첫 TV 토론이 잠시 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4년 만에 재대결이 펼쳐지는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빙 상태인데요. 두 후보는 준비된 원고 없이 펜과 종이만 들고 무대에 올라서 9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유권자의 68%가 이번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만큼 첫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 그대로 미 유권자들이 지금 아마 TV 앞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저희도 이제 잠시 후부터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좀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지금 동전 던지기로 자리를 정한다고 하고 준비물도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해서 바이든 후보 팀이 이겼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연설단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네. 그것을 선택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바이든 현직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기로 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트럼프 후보는 뭘 선택하겠냐 했을 때는 이제 최종 발언은 있습니다. 모두 발언은 없지만 최종 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최종 발언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마지막 발언하는 그런 순서로 90분 진행이 되고 2번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대체로 이제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은 3차례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에 2차례로 그쳤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이번에도 2차례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대선 때 비하면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것이죠. 6월 예. 27일에 시작하니까요. 대부분 이제 9월쯤에 시작하는데 미국 대선이 11월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한 번 지난 첫 번째 화요일에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양쪽 후보가 이렇게 일찍 그 대선 토론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는가? 네.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양쪽 다 굉장히 시급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아까 워싱턴 투파원께서도 잘 이야기하셨지만 나는 토론의 달인이다.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노쇠하고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지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고 예. 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보도된 대로 8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지금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네. 영어는 졸트라 그러죠. 한번 이렇게 확 그렇게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첫 번째 3월에 이제 미국 의회 시정연설에서 거기서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여름이 되면서 그때 3월에 바이든 대통령 기운이 좋네, 말도 잘하네, 아이디어도 있네 했던 게 다시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이 맑고 기운이 좋고 트럼프 후보보다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월에 되게 시작했던 첫 번째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 이번엔 6월 말에 양 캠페인 팀이 합의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 예전과 다른 것은 1988년 이후로 이 공정성을 위해서 미 대선 후보의 토론을 주관했던 그 단체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미국의 CNN 방송사가 그리고 9월에는 미국 ABC 방송사가 주관하기로 양 후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2020년 두 후보가 대선 토론을 했을 때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대선 때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바이든 후보가 말할 때도 계속 말참견을 하고 소리 지르고 끼어들고 하는데 예. 사회자가 막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다가 참다 못해서 진행자한테 저 사람 입 좀 다물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트럼프 후보한테는 당신 정말 대통령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90분 동안에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펜하고 종이만 가지고 들어가게 한 게 그것이고 자기 차례가 아닌 데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지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CNN 측에 따르면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요즘에 이 헤드폰에 나오는
그 노이즈 캔슬인가요? 아, 예, 아무 예. 소리도 안 안 나게 들리게. 하는 그것까지도 마련했고 어제 시연을 끝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로서는 예. 예전과 달리 상당히 점잖게 토론에 임해야 되는 약간 불리한 그런 세팅으로 바뀌었고 지난번 2020년 첫 번째 토론회에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큰일이 일어났던 것은 트럼프 후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방청석에는 트럼프 가족도 있었는데 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조 바이든 캠페인 팀에서 그 주관 측에 굉장한 항의를 했죠. 이거 양성 판정 전염이 되면 우리도 캠페인을 망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또 무책임하게 토론을 주관하는가.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주관사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CNN이 직접, 그다음에는 ABC 방송사 직접 관리하게 이렇게 포맷을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청중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하고 이렇게 소음 때문에 네. 그 토론에 이제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 오. 이런 것이 양측에 반영이 되었고 네. 또 양쪽 후보가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만 또 합의한 것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제3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후보는 끼지 말자. 그것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부분입니까? 예. 이번에 토론이 성사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말고 만나서 정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몇 달 전부터 서로 잽을 날렸죠. 그래서 6월 27일 날 이번 토론이 중요한 것이 7월 11일에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그 맨하탄 케이스의 판사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형무소에 가서 수감이 될지 아닐지 집행유예가 될지 그 주목이 되고 있고 예. 그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 감으로 부족하다는 공세를 바이든 측이 신랄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또 7월 11일에 판결이 나온 다음에 네. 사흘 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미러키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식적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당대회 때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도 이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인지 또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자기의 러닝메이트를 어떤 사람으로 정할 것인지 이게 여러 가지로 연계가 돼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론회가 이제 잠시 뒤에 시작이 되겠고 저희 연합뉴스 TV도 이제 90분간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이제 자리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화면으로 볼 때 오른쪽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90분 동안 잠시 광고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쭉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첫 TV 토론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전국 지지율을 보면 46%대 46%로 동률로 나와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의 대선 선거제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538명 중에 절대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이 되고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할당이 돼 있습니다. 인구 예. 비례에 따라서. 그래서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두 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독식을 하기 때문에 네. 소위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박빙 승부처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본다면 46대 46%지만 아직 안개 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두 후보가 무대 위로 올라올 것 같고요. 이번 토론은 CNN 앵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0분 동안 진행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토론 함께 보시죠. 네,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 지금 잠시 중간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른 넥타이를 착용한 바이든 대통령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 청중 없이 진행된 전현직 대통령의 TV 토론 함께 보셨는데요. CNN 스튜디오에서 상당히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고요.
첫 장면을 좀 돌이켜서 보면은 악수하지 않았고요. 또 모두 발언 없이 바로 진행자의 이제 대답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분위기 그리고 두 후보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캠페인 팀으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 예. 유권자들이 너무 노쇠했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4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씻어내는 일격을 가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 이것이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30분 넘게 이렇게 토론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우려가 더 강화되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였다. 트럼프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미지를 만든 그런 페이스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포맷에서는 이제 청중도 없고 예. 서로 말을 할 때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랬죠. 2020년 대선 후보 토론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차분되고 정제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감이 아니다. 너무 막 나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고 아무 얘기나 던지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발언을 중단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이미지다. 이런 것이 2020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공화당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소위 트럼프답게 토론을 마구잡이로 하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트럼프도 굉장히 차분하구나. 대통령 같다. 어떻게 이런 이렇게 모습이 또박또박 있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주어진 시간을 지키면서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동시통역을 들으셨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영어로 이야기는 목소리를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들으면은 너무너무 이것이 쉬어 있고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노쇠한 줄은 몰랐다고 오히려 이것을 시청하는 유권자들의 바이든 후보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되지 않았나 이런 첫 번째 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주제들을 좀 갖고 나와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두 후보들의 어떤 대답을 하는 걸 봤을 때 각각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나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전략은 이제 확실합니다. 과연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미국이 괜찮겠는가?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을 부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양날의 검인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감이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게 정치라는 게 이미지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4년 동안에 건강을 잘 지키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대통령직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고 에너지가 소모된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가 한 번 대통령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대통령감인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거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불리하게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 낙태권,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다시 한번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미 대선의 첫 TV 토론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국내 문제와 글로벌 문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경제, 기후, 안보, 낙태권, 그리고 후보들의 고령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두루 다뤘는데요. 일단 그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한 것을 이제 본인의 성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어떤 이제 러브레터라고 이제 표현을 연애 하면서요. 관계. 예, 관계를 이제 좀 문제 삼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조 바이든 현직 미국 대통령이 그 안보 협력 국가들의 지원에 감사한다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꼭 집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다. 예.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언급이 되어서 뉴욕타임즈의 이 기자가 실시간으로 올린 글을 보면은 내가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공장에 가고 반도체를 논의하고 한국 등이 미국에 수십 달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바이든 후보가 초반의 고전에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런 포스트까지도 올렸어요. 예. 이제 자신의 경험, 치적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발언하는 데 드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첫 휴식 시간 전까지 50분 정도 양 후보 측이 격렬한 대립을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40분 정도 이번에도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나 이민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두고도 양측이 공방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요즘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도 그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1등은 경제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약 66%의 경합주 유권자들은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 이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민주주의 위기 약 40%고 그 다음이 그 치안 그리고 국경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양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 치안, 국경이 뚫리는 것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기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죠.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이 내가 취임했을 때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반토막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인 게 아예 없었다. 경제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4년과 자신의 4년을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왜 흑인 유권자들과 라틴계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떠나냐 2020년엔 지지했지만 그 질문이 나왔는 게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이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에 실망해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트럼프 후보는 아예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미국 국경을 허술하게 해서 예.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다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답변의 이제 패턴을 좀 보면은 이제 본인이 좀 답변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TV 토론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예, 미 대선의 TV 토론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뭐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민 정책이라던가 낙태권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팽팽한 입장차를 좀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눈에 띈 부분 있으셨습니까? 예, 그 트럼프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법 리스크. 그 두 번째는 그 의회 난동 사건. 그래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낙태가 되겠죠. 근데 트럼프 후보가 이 대선 후보 토론 초반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솔직담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 시 연방대법원 판사 3명을 임명하였고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낙태 그 로비 웨이드죠. 그 결정에 연방 대법원에서 번복된 것을 가지고 이걸 피해가지 않고 이것은 51년 동안 계속돼 왔지만 이 생명 보호 차원에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해서 그 로비 웨이드가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생명 존중과 여성의 선택권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는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정면 돌파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이것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여성들의 자기 보호권과 선택권을 이 정치가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그 뉴욕타임즈의 그 실시간 분석에도 나오지만 이 포인트를 그 좀 명쾌하게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굉장히 목소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합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전달에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기자들과 민주당 캠페인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지금 90분 동안 어쨌든 양측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뭐 인플레이션 문제 등 그리고 결국에는 뭐 재정,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양 후보 모두 찍었거든요. 조금 전에 있었던 마무리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중산층의 세금 늘어날 거라고 꼬집었고 이에 맞서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재임하는 기간에 많은 혁신을 이뤘다.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증가시켰다.
부딪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그 대선이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역사상에 굉장히 특이한 것은 처음으로 대통령 둘이 그 마지막으로 이제 승부를 겨루게 되었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 다 기록을 보면은 뭐 치명적이고 불리한 기록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이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기록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그 대통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4년을 맡길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미국은 이제 헌법 22조에 따라서 대통령으로는 2번 선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양쪽 다 이번이 선출되고 난다면 8년을 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4년밖에 취임 기간이 남지 않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대선 경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양 후보 간에 어떤 신선미가 없습니다. 양 후보의 약점도 많고 피로감도 많기 때문에 난 두 후보 다 싫다.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소위 더블 헤이터, 양쪽이 다 싫다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말 선거를 1년 남긴 11월에 집계한 기록을 보면은 난 양 후보 다 싫다고 한 더블 헤이터스가 유권자의 6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5월에 그 여론조사를 새로 집계된 것을 보면은 6명 중에 1명에서 4명 중에 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양쪽 진영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더 잘했다, 저쪽이 잘못했다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유권자층이 이 대선 후보 토론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여기 이 대선 후보 토론을 보고 나서도 표심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인물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가 좀 여러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진 않겠는가, 뭐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오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국내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항상 경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외교안보 정책보다는.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 이슈들이 다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초점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이죠. 그 차원에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양 후보의 그 대립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양 후보 누가 당선되든지 놀라운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4년 경험을 했고 트럼프 후보도 지난 4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국 정부와 사회, 기업이 준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든지 한번 시험을 본 케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두 번째 이번 토론을 보시면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 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안보 협력 국가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결정이다, 맞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굉장히 긍정적인 언급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얘기를 할 때였죠. 그런 제조업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수십억 달러의 미국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어떤 소위 딴지를 건다거나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등쳐먹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했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주한미군 아니면 주일미군의 규모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적어도 나토에 대한 트럼프 후보자의 그런 태도라든지 철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타겟은 아닌 것이 이번 토론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생중계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토론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낳을 것 같은데 미 유권자들 또 전 세계적인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